세로짜기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이것은 세로짜기를 하는 사회가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평소에 문자 사용하면서 굳이 가로짜기라는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세로짜기라는 게 특수한 문자 사용법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장식적인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동양인이 동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이곳에서 봤을 때 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자 사용 방식을 다양하게 응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세로짜기는 디자이너들마다 이 제안하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다른 인상이라서 그래서 좀 위태로운 점이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문자라는 게 개인만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사회, 그리고 시대와 사회가 공유하는 소통 수단이니까 사용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매체에서 보는 세로짜기는 그 문장 본문에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한 줄 또는 두 줄 같은 짧은 문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 부호 사용도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본문 같은 큰 정보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흐름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숫자나 문장 부호 이런 거를 섞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문장 부호를 섞지 않고 그 장문의 문장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국어가 섞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외국어가 섞인다고 하면요, 곤란해지죠. 이럴 때마다 사용 방식을 그 디자이너가 매번 정하다 보니까 일관성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정보 체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세로짜기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냥 분위기만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전에 다 정리가 이미 돼 있던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까먹은 거죠. 한동안 이제 잊고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세로짜기가 전통 방식인 건 맞죠. 그런데 복원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고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옛 것을 되살리자라든지, 뭐 우리 것을 계승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문자를 사용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화면상에서도 사용하고 거리에서도 보이고, 뭐 지금 문자 구현이 안 되는 곳은 거의 없으니까요. 세로짜기라는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뭐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 같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문자 쓰는 서구에서도 문자 이렇게 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세로로 조판해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돈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세로로 나열하느냐, 그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게 오랫동안 저희가 갖고 온 방식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문자다 보니까 더 넓은 사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넓음이라는 거에는 이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속돼가지고 살고 있는 동아시아가 가장 넓은 곳일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우리 방식의 타이포그래피가 책으로 한 번도 묶여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서구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좀 책으로 정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생이에요. 90년대까지 한국에서 성장을 했고요. 군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일본에서 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짜기를 계속 사용하는 사회만 있었던 건데요. 일본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가로조판, 세로조판을 섞어서 작업하는 일본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보고 항상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동아시아가 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 근대 매체, 기계 매체가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세로의 문자 사용 방식에서 가로로의 전환, 이 과정을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자 특성상 세로짜기를 포기를 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짜기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로짜기와 접목을 하면서 디자인을 성장시킨 것 같은데 시대를 겪고 난 이후에 일본 디자인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타이포그래피로는 밀도 높은 작업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는 사실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 공부를 했었어요. 아직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젊은 디자이너 분들 중에 세로짜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동양 문화에 대한 주변의 관심도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큰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로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자주 나오는 불평 중에 하나가, 이 방향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정보 흐름의 방향이죠. 그래서 본래 저희가 사용하던 세로짜기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가로짜기의 흐름에 맞춰서 사용하는 예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드는 궁금증은 이런 거죠. 그럼 세로짜기를 왜 하려고 했던 거지? 글씨를 그냥 세로로만 나열하고 싶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장식으로만 접근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의식하는 세로짜기라는 것은 가로짜기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두 가지 방향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봐야 된다. 이 점이거든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어차피 방향을 하나로 맞춰서 사용할 거면은 가로 세로를 이렇게 섞어 쓰는 게 오히려 더 혼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문자 사용으로 정보 컨트롤을 두 가지로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향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고 독서 방식이 풍부해지는 거고 굉장히 멋진 거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가로짜기로만 조판을 할 수 있는 문자가 있죠. 이 문자로 만들어진 텍스트 같은 경우 우종서하고는 잘 섞이는데요. 자종서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큰 방향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 선조들이 다 해결을 해놨었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좀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요. 문자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형된 방법이라고 해도 충분히 응용을 해가지고 좋게 살려낸 예시들도 많이 있고요. 단지 이거를 어떤 해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장식으로만 활용하고 끝난 예시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게 전통적인 분위기를 어필하면서 궁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어떤 막 한옥이 보이는 그런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자종서의 텍스트가 흘러나온다. 이런 거 보면요. 자종서는 원래 몽골에서 사용하던 그 문자 사용 방식이죠. 그래서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외에도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죠.
폰트 쪽에서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문자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뭐 숫자, 문장 보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외국어, 다국어 문자가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자는 누구한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논리는 문자가 없는 무문자 사회에서 이제 문자가 처음 발생하던 시기에 통용되는 논리인 거고요. 지금은 문자가 없는 사회가 아니고 이미 저희는 이제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이상 동아시아라는 큰 사회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갖고 온 문화인 거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 사회가 20, 30년 동안 좀 잊고 있었던 거고, 문자 사용법을 잊었다고 해서 새로운 방식을 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 공부를 해야죠. 그게 소통수단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예민했어요. 지금까지 없던 내용의 책인데, 그것 치고는 상당히 좀 큰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자니까. 당신이 뭔데 문자 사용하는 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어쩌다를 얘기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항상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학생들한테도 수업 중에 좀 의심스러운 눈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세로로 문자를 쓰자라는 주장은 아니에요. 저희가 가로와 세로를 잘 이해해서 혼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장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고민에 앞서서 장식의 욕심이 먼저 발동하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큰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부분, 그런 점이요. 참고 자료로는 일단 한글이 현역으로 세로짜기를 활용하던 당시에 뭐 서적, 신문 이런 자료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현재의 매체로 세로짜기를 활용하고 있는 주변 아시아 지역의 디자인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서 국제화된 환경에서도 세로짜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변 지역의 디자인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이런 게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타이포그래피 공부를 했던 배경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는 그때 타이포그래피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뭐 지적사항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떠올려 봤고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